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챕터 15장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챕터에서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어떤 균형 고용량과 그리고 이제 가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노동시장이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노동시장이라 할게.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주체는 누가 돼요?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벌지만 이게 일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게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여가를 즐기는 게 바로, 근데 이제 또 여가만 있으면 뭐해?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노동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저 앞에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갔을 때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이때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뭐야? 예, 맞아요.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도출하게 됩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 고용량, 임금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면 기업이야. 기업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왜? 그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생산을 하려고 하면 생산 요소에 투입이 있어야 돼. 그게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총 수입을 얻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라고 쓸게요. VMPL, 이거는 MRP라고 같은 말이죠. 노동을 채용했을 때 그 노동자가 가져다 주는 이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임금 수준이 W0가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채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임금이 올라가면 여기를 노동을 수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금 수준 하에서 각각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원래 이제 총수입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보더라도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그 선택 한번 살펴볼 거야. 최적 선택.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여야겠다 해서 얻어진 게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윤 극대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생산 요소를 어떻게 투입해야 될 것인가, 수요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이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전 단계로서 비용 극소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우선 우리 교수님 교재를 보면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생산이
이게 똑같아야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동과 자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생산 요소가 꼭 노동과 자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잘 보실까? 요거를 한번 잘 보실까요?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 MPL이 뭐야? MPL이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뭐 생산량이 얼마나 되니? 요걸 얘기하는 거야. 뭐 생산 요소, 첫 번째 생산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W라고 할게. 노동과 자본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걸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집어넣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델타 Q분의 이렇게 보시면 더 밑으로 내릴게요. 자,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델타 Q분의 요거 분모분의 분자 올릴 수 있겠죠. W는 상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뜻이 뭐야? 이거 뜻이 뭐야? 이게 한계 비용을 뜻합니다. 한계 비용.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요거 노동을 얼마나 사용했니? 근데 단위당 노동 비용이 얼마니? 요게 뜻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가변 비용이야. 가변 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뭐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이제 한계와 관련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계 비용을 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요거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보를 뒤집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한계 비용 요거랑 같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게 여기다 쓸까? 요게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생산 요소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표현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MC가 되기 때문에 이음곡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MR = MC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다시 쓸게요. 따라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정리하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요거 뒤집은 거야. 요거 뒤집으면 MP 노동이라 합시다 그냥. 그리고 W 얘는 MP 자본이라 할게요. R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가져온 거냐면 얘를 가지고 왔어. 얘를 가지고 오고 어차피 노동과 자본에 대한 게 똑같아져야 되니까 우선 요거는 요걸로 가져오고 이렇게 얘가 뭐라고? MC라니까 MC 그걸 의미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요걸 뒤집어 표현하면 요거 여기다 다시 할까? 그냥 이거 괜히 바꿔서 그런데 요거 다시 정리하면 델타 L분의 델타 Q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잖아. 그리고 이게 W 이렇게 되니까 앞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뭐 여기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MC랑 같은 의미가 된다니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MC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얘가 뭐랑 똑같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MR하고 값이 같게 돼요. 이쪽으로 다시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좀 너무 많이 공간을 써서 여기다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동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일반화시켜서 생산요소 1, 생산요소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W 첫 번째 생산요소 노동이라 할게. 아니면 그냥 W를 할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노동에 대한 요거 MPL 이렇게 씁시다. 요거 그냥 W를 쓸게요. 요거 네. 얘가 MC라니까 MC.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MR하고 같아질 때 최적 선택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우리 경작에서 선택에
가장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 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한 개의 원리를 통해서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질 때가 최적, 그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노동의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MR 곱하기 MPL. 이렇게. 자본인 경우에는 R은 MR 곱하기 MP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R이라고 쓸게. 그럼 MR 곱하기 MPK. 자본에 대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첫 번째 생산 요소,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두 개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완전 경쟁 시장,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Q 시장에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자, MR이 P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므로 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P로 바꿨을 수 있어요.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름을 뭐라 그런다? 이렇게 할게요. 요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름을 붙여 넣겠습니다. 얘를. P가 가치잖아. value 이렇게 되니까 V, MP, L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뭐가 돼요? 그쵸. 용어 헷갈립니까? 좀 잘 정리해 주세요. M이 양쪽에 들어갔잖아. MR 곱하기 MPL이니까 이거를 MRPL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거 자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매기게 되면 요거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은 VMPL하고 똑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결국 1번과 관련한 이윤극대화 노력과 관련해서 비용 극소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윤극대화가 되면 당연히 비용 극소화는 되는데 비용 극소화가 된다 해서 이윤극대화까지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자, 우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노동이라 할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뭐 W를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동 수요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변화했을 때 노동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예, 그 정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요. 이 생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 이거를 투입합니다. 투입을 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이제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 공장이 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Q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치가 이렇게 창출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기입니다. 임금이 변화했을 때 싸졌을 때 해도 되고 비싸졌을 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까? 비싸졌을 때로 할까?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지. 언제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커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임금이 올라갔어. 근데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용이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 그 임금 올려주세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됐어. 그럼 노동자 인건비 비싸니까
AI나 자본, 컴퓨터로, 로봇으로 대체하자. 이 대체가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챗 GPT가 등장하거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노동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수단이 많게 되면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노동은 싹 다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L과 K의 대체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가능성, 대체 용이성, 용이성이라는 표현이 더 쉽게 와닿겠네.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 탄력성은 클수록 해야죠. 클수록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기업의 한계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용이 비싸진다고 MC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게 시장 전체에 가격 상승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오케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자, 그랬을 때 시장 전체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더니 생산량이 엄청나게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노동과 자본은 우리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은 생산물 시장에 대한 파생 수요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 생산량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게 되면 그 효과가 노동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 가격이 비싸졌어. 여기 생산물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 주문이 이렇게 생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 수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에 대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럴수록 얘도 커진다. 이해 가시죠?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기술적으로는 대체 가능성이 크다니까 큰 상황이라 합시다. 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사람들 다 자르고 기계로 대체를 해버리자고 이렇게 했어. 근데 생산 요소인 여기선 자본이라 할게요. 다른 대체 생산 요소인 자본이라 할게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자본이야. 자본의 공급이 우리 책에서는 자본 공급에 대한 탄력성 이렇게 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야 노동 대신 자본으로 싹 바꿔. AI 로봇으로 바꿔. 대체하려고 하는데 저기 사장님 지금 뭐 반도체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노동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으로 크게 변합니까? 하면 자본에 대한 공급이 원활할수록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요. 이거 대체 탄력성 아닙니다. 지금 다른 얘기야. 대체 탄력성이 있더라도 지금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쉽게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늘상 나오는 게 탄력성 관련해서 네 번째 단기보다는 장기라는 것은 뭔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체 가능성이라든가 이러한 대체 수단,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요 정도 1번, 2번, 3번, 4번 이게 마샬 힉스에 대한 어떤 생산 요소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언제 커지는가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까요? 자, 3번.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로 나눠서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 단기에는 K가 고정돼 있어요. K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야?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W랑 P 곱하기 MPL. 자, 그러면 P는 고정돼 있다고 상정을 하더라도 MPL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잖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는 걸 전제로 깔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아양합니다. 얘가 VMPL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임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고용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고용하고. 자, 그러니까 요점. 즉 VMPL 곡선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하락했어. 그럼 이게 이권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MPL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야 돼요. 언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까? L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언제 얘가 하락합니까? L이 증가해야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따라 가게 되는 거 네,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이건 단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 대체 효과라든가 산출 효과 이런 건 없어요. K가 고정됐으니까 저거는 장기에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에는 K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그래프를 그려도 돼. 여기다 그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L과 K. 자, 기업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선택은요. 이렇게 등비용선이 있고 등량곡선 이렇게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W가 하락했어. R은 그대로거나 그런데. 그러면 W가 하락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대체 효과 있잖아. 대체 효과라는 게 뭐야?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게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싸진,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도 얘기하잖아. X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제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자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생산 요소에 대한 소비, 수요 주체가 기업이잖아. 임금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본은 줄이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출 효과라고 해요. 산출 효과, 규모 효과라고도 하고. 이건 뭡니까 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생산 비용이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릴까요? Q가 있어. 지금 P가 만약에 고정돼 있어. MC는 우상향한다 할게. 이렇게 MC는. 자,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하락해서 MC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최적 산출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근데 또 문제는 여기 보시면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그릴까? 생산량이 이렇게 Q1으로 증가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A라고 할까? 여기가 A고요.
A에서 여기 C까지 이렇게 가게 돼. C까지 가게 돼. A에서 C까지 가는 게 총 효과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전과 이후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new 요 예산선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 보통은 이제 이걸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걸로 그냥 할까? 하게 되면 보조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B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다 해서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에서 C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산출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금이 하락했잖아. 그러면 생산 비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산출량을 더 증가시킨다고.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노동과 자본이 열등 투입 요소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요. 노동을 증가시키고 K도 증가시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 임금이 하락했을 때 노동이 증가하고 산출 효과에 의해서 노동이 증가하고 이 둘 때문에 같이 노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까지 잘 보시면 되는데 교수님 교과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최저임금제가 새로 실시됐습니다. 자, 1번 최저임금을 실시했는데 임금과 고용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 근데 최저임금을 실시했는데 아니 지금 균형임금이 여기잖아.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야 이거보다 더 낮출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건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균형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면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제 그렇습니까?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현행의 임금 수준보다 더 낮게 책정되면 고용과 또 다른 임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실시했는데 임금률은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 거지. 자, 이걸로 그냥 써볼까?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임금은 올라갔는데 노동의 수요를 따라서 고용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과 공급인 실업이 발생하는 거잖아. 이걸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치, 노동의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2번.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노동이고 임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균형 임금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여기서 설정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이렇게 설정했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균형 노동에 대한 수요인데 이렇게 되니까 노동의 수요는 변함이 없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오케이? 근데 물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초과 공급은 발생해, 실업은 발생하지만 고용은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고용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인 경우. 오케이, 이해되시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3번 볼까요? 자, 임금과 고용량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 어떨 때 그렇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효한 의미가 있는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임금은 올라가지만 고용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임금과 고용량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 수요 독점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해 가시죠? 네, 수요 독점 상황에서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독점 관련해서는요,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다 한번 살짝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요 독점이라는 게 뭐야? 노동시장에 수요가 기업이잖아. 수요 주체가. 기업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 독점 시장, 노동시장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노동시장이 있어. 노동에 대한 공급자인 기업은, 공급자인 근로자들은 바글바글해.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기업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자, 생산물의 공급 독점하고 비슷하게요. 여기는 독점은 독점인데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데 수요가 독점이야. 이때는 우리 생산물 시장의 공급 독점일 때는 수요 곡선을 둘로 착착 쪼개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곡선 있고 MR 구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수요 독점이니까 공급 곡선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원래는 이게 이제 W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평균 AF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업이 최저 고용을 하는 거는 시장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MFCL을 이렇게 보면서 선택하는 거. 한계 원리죠. 자, 노동에 대한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VMPL이지. 이게 노동의 수요야. 아니면 이제 원래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인데 MRPL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좀 더 일반화된 거잖아. 자, 그러면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FC랑 여기 MRP가 같을 때 최저 고용이 결정됩니다. 수요 독점 시장에서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어. 기업은 최저 고용을 얼마나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수준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PL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총수입을 증가시켜주는가 그거 잘 보셔야 돼.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파트 막 그냥 공식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 기본 강의 잘 보세요. 예,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니까 MFCL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돼? MRP, VMPL이 여기니까 최저 고용은 여기서 결정되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수요 독점이니까 M이라고 쓸까? 자, 최저 고용 수준을 결정했어. 근데 기업이 힘이 있으니까 가격 설정 능력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왜요? 여기 VMPL이 높이잖아. 근데 노동자한테 얼마의 임금을 줍니까? 라고 하면 최저 고용 수준에 대응하는 이거를 아니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은 저 이만큼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되는 거니까 L 스타 M을 여기 나와 있는 V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해야 되겠죠? 네, 요 M을 네. 여기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LS에 대응하는 수준에서의 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채시. 자, 요만큼 주는 거야. 요만큼. 이게 바로 수요 독점 시장에서의 고용과 임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차이만큼 임금을 덜 주는 거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수요 독점적 착취 이렇게 된다고. 면적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실시하는 거야. 요거 중간에 위치하게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이라 할게. 자, 이거 이상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거보다 높은 건 상관없어. 그럼 이게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야.
최저임금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뭐 기본 강의 다시 보세요. 제가 뭐 여기서 다 기본 강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새로운 MFC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된다니까, 이렇게. 아니, 노동 공급 곡선이 평균인데, AFC인데, 이게 수평이면 한계도 똑같아지고, 여기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서 새로운 MFC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인식하는 MFC는 요 녹색깔 굵은 색깔이야.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MRP가 같은 거니까 여기서 고용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고용이 증가하네. 고용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임금은 어떻게 돼? 임금은 이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임금도 증가하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이 감소한다. 일자리가 파괴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적절한 물론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안 돼. 여기 그림에서도 그러니까 적절한 앞에 걸로 보면 요 사이에서 위치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이거 색깔을 뭐로 할까? 요거 여기와 여기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고용과 임금을 둘 다 증가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해동 탄광 주식하는데 아무튼 강원도 어느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의 유일한 고용자이다. 이게 수요 독점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하나 있는 거야. 수요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수요 독점 상황입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과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노동의 공급 곡선은 여기 보시면 W로 정리하면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이야. 그래서 20분의 1 L 이렇게 되는 거죠. MFC는 요거 TFC에서 바꾸시면 돼. TFC 어떻게 구합니까? TFC 요거는 노동에 대한 F가 고정 아닙니다. 토탈 팩터 코스트야. 노동에 대한 총 요소 비용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W를 여기다 집어넣게. 20분의 1 L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0분의 1 L의 제곱 이러한 꼴이 됩니다. MFC는 요거 미분하는 거잖아. 저기 MFC는 원래 여기 문제선 주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사실 구하셔야 돼. 여기 나와 있어서 노동으로 TFC를 미분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세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그래서 10분의 1 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는 시간당 임금이고요. L은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한 사람의 노동자가 1시간에 캐내는 석탄의 양이 3톤. 이 3톤이라는 뜻이 뭐야? 노동자가 이게 시간이라고 따져도 돼. 사람이라 해도 되고. 그러면 끄집어내는 Q가 이게 MPL이잖아. MPL이 3톤 3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석탄의 가격이 3,000원 이렇게 돼 있어. P가 3,000 뭐 단위는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MR 이꼴 P가 성립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VNPL을 구할 수 있어. VNPL은 MRPL 용어 정리 때문에 살짝 더 보는 거야. 그러면 P 곱하기 NPL이잖아. VNPL이 이렇게 어떻게 돼? 9,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수요 독점 하에서 정해지는 임금률과 고용량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립시다. 자,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우선 수요 독점 하에서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W로 표현을 하게 되면 20분의 1 L 이렇게 됐고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MRP는 이렇게 되죠. 기울기 2배 가파른 거야. MFC는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10분의 1 L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VMPL과 MRP는 어떻게 돼?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앞에서 9,000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9,000으로 일정하다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림을 위해서는 우아양하게 그랬지만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VMP L은 P 곱하기 MPL이야. P가 3,000이고 MPL이 3 이렇게 되니까 9,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적 여기 보시면 수요 독점 하에서 최적 고용량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만난다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최적 고용량이 결정돼요. 그럼 어떻게 돼? 저거 두 개 같게 놓고 보시면 되겠지. 얘는 여기서 결정돼. 그러니까 얘는 저기 나와 있는 여기 MFC랑 MFC 여기 보시면 10분의 1 L과 얘와 요거 VMPL 요거 어떻게 9,000 이게 같을 때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럼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두 개 하면 9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임금은 어떻게 돼? 임금은 이거지 9,000 임금은 임금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돼? 이렇게 착취가 일어나지.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보다는 더 낮은 임금을 주게 됩니다. 자, 9,000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4,50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9,000 이렇게 되고요. 9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임금률과 고용량을 계산하세요. 임금은 4,500, 고용량은 9만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고용 시간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만약에 수요 독점이 없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볼까?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점에서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가 수요 독점이야. 수요 독점 M이라고 할게. 완전 경쟁은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하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적이야. 그럼 임금은 어떻게 돼? 저기 나와 있는 9,000에다가 여기다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8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수요 독점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이 바로 수요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드웨이 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중 손실, 자중 손실이라 할까? 후생 손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생산 요소 시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공부를 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좀 수요 독점 중심으로 좀 봐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